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3개 캠퍼스에 대한 수업료와 수수료가 차기 학년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18세 학생이 지난 토요일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시카고 남부교회 티니파크 한 가정집에서 4명이 숨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 주택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초 올해 5월 3일부터 미 전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던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죠. 본격적인 적용일은 내년 2025년 5월 7일로 재변경됐습니다. 집중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2021년 의료 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매사추세츠주의 한인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에서 무더기 정전,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한국을 통일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자 전문가들도 북한이 전쟁 등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리노이 지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매미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시카고가 지난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미국 내 도시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280만 건 이상의 항생제 내성 세균, 즉 슈퍼벅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들은 박테리오 파지를 통한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뉴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는데요. 리틀 트럼프로 불렸죠.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으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지만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뚜렷한 메시지나 또 선거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투표하는 뉴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디샌티스 주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헨리 전 유엔 대사 간의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양측 모두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50%, 헨리 전 대사는 39%,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셔에서도 과반 득표를 하며 대세론을 굳힐 경우 헨리 전 대사는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3개 캠퍼스에 대한 수업료와 수수료가 차기 학년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가 지난주 목요일 2024-2025학년도 등록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10년 중 7년 동안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음을 의미합니다. 어바나 캠퍼스의 주내 학부생 기본 등록금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연 12,712달러, 시카고 캠퍼스는 연 11,178달러로 유지됩니다. 스프링필드 캠퍼스의 수업료는 학점당 321달러 50센트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연간 동결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시카고와 어바나 샴페인의 숙식비를 5%, 스프링필드 캠퍼스 숙식비를 1.4% 인상했습니다. 비거주 학부생의 등록금은 시카고와 어바나 샴페인에서 1.7%에서 2% 사이로 인상되지만 스프링필드에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매년 2억 8,3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지난 10년 동안 1억 800만 달러 증가한 수치이며 주 및 연방 지원과 결합된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생의 3분의 1 이상이 등록금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합니다. 한편 일리노이 대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일리노이 학부생 중 67%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학기당 $3,000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대학은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18세 학생이 지난 토요일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학교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이 숨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숨진 학생의 룸메이트가 경찰에 전화해 그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경찰에 약 1시간 동안 다원을 보지 못했고 전화로도 연락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대학 경찰은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 학생 기숙사, 메인커드와 거리를 포함해 두 위치 사이의 경로를 수색했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이날 오전 11시 8분 대학 직원에 의해 웨스트 네바다 스트리트 1200블럭에 있는 건물 뒤편 현관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응급구조대원이 출동했지만 그는 결국 숨졌습니다. 대학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자는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학생은 일리노이주 샴페인에 거주하는 18세 아콜 더완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은 오늘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시카고 남부 교회 티니파크 한 가정집에서 4명이 숨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티니파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총격으로 용의자의 아내와 3딸이 숨졌습니다. 가정폭력 도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오전 1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집안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여성 4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20분 현장에 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누군가가 집안에서 총이 맞았다는 911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웃에 따르면 이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성인이 된 2 아들과 또 장성한 딸 셋 등 모두 7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날 오후 3시에 사건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했지만 총격 사건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가족의 아버지는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에도 현장에 남아 조사를 벌였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무기를 회수하기도 했는데요. 티니파크 경찰서장 톰 텔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한 가정에 국한된 사건이라며 현재 용의자는 1명뿐이고 대중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 주택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스의 MBC 방송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는 올해 연말께 현행 6.6%에서 최대 5.75%까지 1%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미 국채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18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0월 7.79%로 정점을 찍은 후 6.6%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겁니다. 이어 국책모기지 보증기관인 페니메이의 경제 및 전략연구그룹은 같은 날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모기지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은 연말까지 6%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올해 5월 3일부터 미 전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던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죠. 본격적인 적용일은 내년 2025년 5월 7일로 재변경됐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전국 50개의 주 및 워싱턴 DC와 미국령에서 리얼 아이디법을 시행하기에는 각 주의 DMV, 차량국마다 업무 적체가 과부하 상태라 시행을 강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일단 연내 국내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서둘러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행 적용일인 2025년 5월 7일부터는 18세 이상의 성인 모두는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리얼 아이디란 무엇일까요? 애초 채택 배경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향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리얼 아이디 우측 상단에는 별표가 찍혀 있죠. 이 표시가 일반 운전면허증과 차별적 기능을 상징하는 수단이 되는데요. 더 강력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 9.11 테러 이후 특별위는 연방정부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었죠. 이에 의회는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리얼 아이디법을 2005년에 통과시켰는데요.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교통안전국과 같은 연방기관은 최소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 발급 아이디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즉, 현재 연방 마감일까지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은 국내선 항공편 이용과 특정 연방시설 방문, 원자력 발전소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단 해외여행의 경우 리얼 아이디가 여권을 대신할 수 없으며 여행 시 반드시 동반 소지해야 하는데요. 리얼 아이디법이 처음 통과됐을 때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각 주가 다양한 유형의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합법적 거주지 증명과 두 가지 형태의 주소 증명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그럼 리얼 아이디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일리노이를 포함해 많은 주에서 지난 수년 동안 리얼 아이디를 발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최근 면허증을 취득했거나 갱신했다면 리얼 아이디 기준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면허증이나 주 발행 신분증의 오른쪽 상단을 확인하면 리얼 아이디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별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금색 원이 표시되어 있어 일반 운전면허증과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얼 아이디 취득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별표 위치에 연방 제한 적용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인근 DMV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5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DMV 측은 리얼 아이디 서류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가까운 사무국 방문 예약 날짜도 잡을 수 있다며 당사자가 사무국에 방문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이름이 적힌 거주지 증명서류 2종 등이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필요합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일리노이 주민은 누구나 리얼 아이디를 받을 수 있으며 추방 유해자, 다카나 임시 거주 증명서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2021년 의료 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매사추세츠주의 한인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지난 7일간 배심원단 재판 끝에 워싱턴 DC에서 통증 클리닉을 운영했던 윤창구 씨의 의료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그는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나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올스턴, 윌섬, 브루클린 등 여러 곳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23만 달러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연방대배심은 지난 2021년 2월 의료 사기 혐의로 윤 씨를 고소했고 윤 씨는 같은 달 23일 뉴욕 JFK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 사기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년 보호감찰에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윤 씨는 오는 5월 8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일리노이 지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매미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13년 주기의 매미와 17년 주기의 매미 두 무리가 동시에 출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수십억 마리가 4월 말부터 5월 초 일리노이와 인디애나를 중심으로 중서부와 남동부 전역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이는 200여 년 만에 발생한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읽힙니다. 주기매미는 17년마다 나타나는 3개 종의 매미와 13년마다 나타나는 4개 종의 매미떼 가운데 특히 올해는 200년 만에 2종이 한꺼번에 땅속으로부터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요. 이들은 한 번 짝짓기에 수백만 마리의 알을 낳게 되고 5주 후에 죽습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나무 뿌리의 수액을 먹으며 애벌레로 대부분의 삶을 보내고 오직 한 철만 지상에서 살다 죽습니다. 매미떼의 출현이 생활에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시카고가 지난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미국 내 도시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체증으로 길에서 허비한 시간이 약 80시간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뒤를 이었는데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체인 텀텀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연간 교통지수에 따르면 시카고는 약 6마일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평균 시간이 약 17분 40초로 미국 5위입니다. 뉴욕시가 24분 50초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워싱턴 DC 21분 20초, 샌프란시스코 20분 30초, 보스턴 19분 10초로 2위에서 4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순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이 시카고가 유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2022년에 비해 개선된 건데요. 그 차이는 18초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는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통근자들은 교통체증으로 약 153시간을 길에서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280만 건 이상의 항생제 내성 세균, 즉 슈퍼버그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들은 박테리오 파지를 통한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CNN에 따르면 UC 샌디에고 의과대학 파지치료센터 연구진들은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 즉 3초에 1명씩 슈퍼버그 감염에 의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는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인간에게 만성적인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독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2019년 질병통제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감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긴급한 세계 공중보건 위협입니다. CDC는 눈 부위의 슈퍼버그 감염 사례는 2022년 5월부터 몇 차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월까지 11개 주에서 방부제 없는 인공 눈물을 사용한 환자 50명 이상에게서도 슈퍼버그 감염이 발생했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슈퍼버그 감염 발병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18개 주로 퍼져 총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시력을 잃었으며 14명은 시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눈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한 환자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질병통제방센터가 몇 달 동안 계속되온 캔탈로프 멜론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 발병이 종식됐다고 발표했는데요. CDC와 FDA는 지난 19일 관련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살모넬라균 유행으로 미국 내 44개 주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죠. CDC는 11월 17일 처음으로 발병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멜론이 판매된 캐나다에서도 16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7명이 숨졌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발병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말치타와 루디 브랜드 캔탈로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알디와 크로거, 트레이더조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월요일에는 오늘 오전 시카고 일원에 곳곳에 약간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지난주보다 기온은 다소 올랐으나 일리노이 대부분의 카운티에 겨울 기상주의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해제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쿡카운티에서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웨스트 론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 여성은 실외에서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쿡가우니에서 보고된 한파 관련 8번째 사망자로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추위에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간헐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29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28도, 습도는 81%, 바람은 남서풍이 1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